네,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2교시 수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누가 나오셨냐? 지난주 양평 고속도로를 한 방에 정리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신 김준일 일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입니다. 오늘 왜 나오셨나요? 오늘 잼버리 관련해서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대본에 있는데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지금 뭐 난립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저는 단일 행사가 이렇게 다종다양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속보가 더해지는 이게 무슨 이런 행사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오늘 결국엔 전체 그 참가자들이 조기 퇴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종다양한 사건, 사고, 다이나믹한 상황을 대한민국 시사계에서 가장 잘 정리할 수 있는 오늘 김준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한숨이 좀 나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2주 전이었나요? 네, 2주 전이죠. 네. 그때 나와가지고 다행히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행이다라는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신나서 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하나하나를 제가 다 깨부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좀 신났는데 오늘은 진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운 게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는 한국이 어쨌든 이제 국가 동원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제 행사를 유치하면 마지노선 정도의 퀄리티는 늘 낸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평창 올림픽 이런 것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굉장히 좀 운영도 잘 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랬는데 이번 행사는 정말 너무 엉망진창. 일단 제가 예고 하나 할까요? 네. 자, 전북 도청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일단. 전북 도청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 바로 들어갈 것을 제가 예언을 하면서 이제 맞나 안 맞나 이제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거 제가 한 2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혹시 보이스카우트셨습니까? 보이스카우트 아니었고 저는 아람단이라고. 방송 시작 전에 PD가 아람단 출신이라서 제가 아람단은 족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족보가 없죠. 전두환이 만들었어요. 내수용 기구다. 한별단, 아람단, 등등등. 일단은 제가 이거 타임라인부터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학습 목표 뭐 하면 되지? 먼저. 일단 잼버리는 뭡니까? 잼버리. 아람단 출신이 볼 때. 정신이 없어 내가. 잼버리. 잼버리는 뭐냐면은 즐거운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여가지고 이게 잼버리 정신, 그러니까 스카우트 정신은 요 손가락 3개. 그러니까 준비. 이게 걸스카우트는 2개라고 하고 보이스카우트는 3개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이제 준비.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를 철저히 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생존하는 거 이거를 목표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잼버리는 어원은 인디언 말 시다바리 아닙니다. 시바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즐거운 축제라는 뜻인데 즐거운 축제가 지금 오징어 게임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생존 게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이터가 어디서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기사에. 여기가 오징어 게임의 거기라고. 진짜 오징어 게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래서 축제가 악몽으로 변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면서 이제 보통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야가 이게 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 때 한 거에서 우리는 고트를 1년간 유지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을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고 이게 누구 탓이 제일 큰가 모두의 탓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들으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은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무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이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세계 잼버리 예비 후보지를 국내에서 공모를 해요. 국내에서 공모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갑자기 전라북도가 뛰어들어요. 새만금, 우리는 새만금을 가지고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새만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전통의 강자 누가 있죠?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 고성이 있습니다. 자, 1991년에 고성에서 한번 잼버리가 열렸어요. 그래서 고성은 우리 다시 한번 열겠다. 그때 아직
I'm still hungry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때 전북이 새만금으로 들고 나온 왜 거예요. 그런 행사는 다 강원도에서만 하냐? 전라북도도 한번 하자.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장밋빛 청사진은 막 보냅니다. 여기가 넓어. 일단은 땅이 넓어 일단 그러면서 막 전북이 했는데 그래서 2015년 9월 야 시점이 중요해요. 2015년 9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새만금을 국내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누가 결정했다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 한국 스카우트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긴 하지만은 네.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결정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 이제 보고서가 왔겠죠. 근데 오래 걸렸네요. 근데 12년 4월에 이제 새만금이 뛰어들고 결정하기까지 한 2년 6개월 가까이. 원래 이런 3년, 국제 행사 3년 6개월. 보통 기억하시면 한 20년씩 걸려요. 예, 준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기까지 굉장히 한국이 이런 거 날림으로 해가지고 한 5년 만에 하고 그런 거지 원래 20년씩 걸려야 걸립니다. 된다. 아, 이게 예, 예. 코리안 타임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예. 3년 6개월 걸렸으면 굉장히 의사결정 오래 걸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6년 3월. 네. 언제죠?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세계 잼버리 정부 차원의 유치를 결정을 해요. 자, 유치는 뒤에 나오는데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7월에 네. 7월에 무슨 여기 빠졌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7월 25일입니다. 기재부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는 게 박근혜 뭐냐? 정부 때네요. 예. 국제 행사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잼버리를 국제 행사로 승인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정부 차원의 행사다. 자, 평창 국제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엽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엽니까? 대한민국 정부요. 그러니까 평창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거는 국제 그 행사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는 순간 이거는 국제 행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나서는 거. 물론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정부가 백업을 하는 거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미 이거는 국제 행사다라고 7월 달에 이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017년 8월에 세계 스카우트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 누구랑 붙었느냐? 폴란드. 폴란드가 대적자였는데 우리나라 전북 새만금이 당당히 이기고 1위를. 예, 이기고 이제 여기에서 결정이 된 거죠. 자, 2017년 8월이면 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째다라고 3개월째. 네. 얘기하면 됩니다. 이 준비 기간에 보면은 사실은 그 전에 7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때 이제 문재인 이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국내적으로는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던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준비도, 국제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다 이미 됐던 다 이미 상황이고. 그때가 네.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빠졌는데 2018년에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요. 2018년도에. 예, 이제 국회가 이제 다 동의를 한 거죠. 여야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조직위원회를 설치할 근거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부지도 매립하고 상하수도 설비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요게 2022년 8월이 있잖아요. 네. 요 2022년 8월보다 앞서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8월이 맞네요. 예, 8월부터 얘기를 할게요. 1년을 앞두고 프레 잼버리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야영을 하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코로나. 예,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매립이 다 안 됐습니다. 부지가 다 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에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저는 이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하는 잼버리가 새만금 간척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간척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2017년 이때 최종 확정이 된 다음에 전북에서 자, 그럼 우리가 매립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간척지를 새로 만든 거예요? 간척지를 새로 만든 거예요. 해창 갯벌이라고 국내 최대 바지락 산지가 있는데 여기를 메워가지고 우리가 간척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21년부터 매립을 시작합니다. 근데 넓은 부지가 있는데 이미 새만금에 왜 새로운 부지를 만든 거죠? 제가 전북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제가 모두가게니까 전북을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전북이 새만금을 왜 잼버리로 했을까요? 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해양에 넓은 간척지를 갖고 있고 여기 엄청 넓고 여기가 뭐 미래 땡! 아닙니까? 왜? 내가 그냥 추론이야 이거는. 네. 돈을 받아내려고 국비를 받아내려고. 정부에 자, 받아내- 새만금으로 이걸 하면서 지금 전북이 얻어낸 거를 볼까요? 자, 여기 매립한다고 했죠. 2021년부터 네. 농지기금을 2천억 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매립을 합니다. 이거를 그 행사 끝나면 농지로 쓸 거야 이렇게 농지가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농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2천억 원을 받아가지고 농지로 기금으로 해서 매립을 해요. 자, 그리고 잼버리 유치해가지고 1,200억 지금 받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2019년에
새만금 공항이 예타가 면제가 됩니다. 이 잼버리 때문에. 잼버리 때문에. 8천억 원이 예산이 지금 그러면은 대충 전북은 한 1조 원은 땡긴 거야. 이 잼버리 대회를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하겠다고. 연다고 해서. 근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 자, 새만금 공항은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뭐 앞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착공이 내년부터 돼. 네. 물론 그때는 2019년에 예타 면제될 때는 자 2023년에 완공해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구라를 쳤어 전북이. 네. 하지만은 뭐 정부 예산도 있겠지. 어쨌든 내년부터 착공이 돼서 2028년에 지금 완공되는 걸로. 그러니까 새만금 공항하고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없어졌다. 하지만 다 땡겼어. 돈은 다 땡겼다. 돈은 이미 다 예산. 땡겼어. 네. 그런데 행사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라는 거는 뒤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프레잼버리를 취소를 해요. 이게 네. 최악이었던 게 이때 매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하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했었어야 돼. 네. 근데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대서 안 했는데 사실은 상황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이때도 이미 뭐 여기서 하면 침수가 다 벌어진다라는 거는 그러면 사실 예견이 됐겠네요. 그렇지. 예견이 됐던 거지. 그리고 국정감사 때 민주당에서 잼버리 준비 상태를 지적을 해서 부안군의 그 누구 의원님,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찾아봐 빨리.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이분이 영상에 레전드짜리 남아. 이거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한테 질의를 준비 부족을 하죠, 예. 계속 질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다. 자, 올해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빠진 게 있어. 올해 2월하고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자, 2월 달에 원래 공동준비위원장이 누구였냐면은 김현숙 장관, 여가부 김현숙 장관, 그리고 김윤덕 전주시 갑 민주당 의원 이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은 사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선 김현숙 장관이 사실상 모든 예산 승인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그분 한동안 직무가 정지됐던 그분 있잖아. 그분이 들어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네. 그리고 한국 스카우트 총재 연맹 총재가 들어와. 그래서 5인 공동체제가 되는 거야. 그게 올해 2월 달에 있었어. 그리고 3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지원위원회가 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선언을 한 거야.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지시도 했죠.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은 3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추대가 되거든. 기분이 좋으셨던 거지. 내가 드디어 이제 이 잼버리를 가가지고 개영식에 가서 춤도 추고, 할 거 다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정부 지원위원회가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오늘 가서 화장실 청소됐어. 그리고 오늘 컵라면도 드시더라고요. 컵라면도 드셨어. 네, 근데 총질에서 그걸 또 컵라면을 특정 브랜드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브랜드 컵라면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도 얘네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총리가 그나마 제일 멀쩡해. 어쨌든 화장실도 직접 가서 청소하고 야 남들 시키지 말고 니들이 가서 하란 말이야. 이렇게 화도 내시고 제일 멀쩡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3월에 이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미 다 결론이 났어. 그리고 5월달, 7월달에 비가 와. 비가 와. 비가 많이 왔는데 문제는 여기가 농지잖아. 농지의 특징이 뭐야? 평평해. 자, 다른 데는 일단 지대가 높아야 돼. 그래야지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배수로를 완전 닳아든지. 근데 여기는 평평해. 농지를 써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지적이 나왔어. 평평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올려야 된다. 돈이 없어. 이거를 왜 다시 깎아야 돼. 농지로 쓰려면. 1.5m를 다 올렸다가 다시 다 깎아야 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평하게 농지로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폭우가 왔는데 엄청 온 것도 아니야. 비가 여기 정강이까지 왔어. 그러니까 뭐 이거 여기까지 찬 거야 지금. 그래서 양수기를 돌렸어. 전북도가 양수기를 돌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또 양수기도 다 안 돌렸어. 중앙정부에 손을 올렸어. 양수기 돌리게 이거 좀 달라고. 중앙정부에 돈을 안 줘. 6월 달이면 사실 농사가 바쁘긴 해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미 망한 거야. 이미 5월 그러니까 그리고 이틀 전에 또 비가 왔어. 그쵸. 약간 비가 왔는데 그 비하고 상관없이 이미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래는 그냥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팔레트 있잖아. 팔레트를 그 녹색으로 사진으로 사진으로 보셨죠? 봤죠? 그거를 6억 원인가를 사가지고 이제 다 깔았어.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 안 올라와. 자, 그리고 오늘 6월 달에 그래서 조직위에서 이제 전북도를 포함한 조직위에서 재해 대책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폭염이 오니까 93억 원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모든 돈을 다 컨트롤한다고 그랬잖아. 거절해. 안 돼. 그러다가 뒤늦게
뒤늦게 이제 100억 원을 쓴 거야, 이제. 이 난리가 난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때 썼으면은 훨씬 더 이제 대회가 안전하게 됐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폭염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늘막을 더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가부 장관이 판단을 잘 못해. 그리고 이제 개최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근본적인 질문,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간척지에서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야영은 스카우트 경력 7년에 빛나는 저의 경험에서 볼 때 야영은 나무도 있고 뭐 그늘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생존을 시험하는 건데 간척지는 그것도 8월에 무식한 얘기야. 네. 간척지라고 왜 못해? 일본의 얘기를 해줄게. 자, 간척지에서 잼버리가 대회가 가능하냐? 가능해. 자, 간척지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왜 그러냐면 일본 사례가 있어. 자, 이게 4년마다 열리는 거야. 2015년에 일본에서 열렸고 2019년에 미국에서 열렸고 다시 동아시아로 왔어. 자, 2015년에 야마구치현, 일본의 야마구치현의 키라라 하마라는 곳에서 열렸어. 키라라 하마가 어디냐? 간척지야.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어. 아, 근데 그때 33,000명이 왔거든? 근데 온열 환자가 3,300명이 벌어졌어. 10%로 나왔군요. 10%가 쓰러졌어. 난리가 난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 대회가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참가자들한테 97.7%가 만족한다, 아니면 매우 만족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온열 환자의 문제가 아닌 거야. 아니다. 더워서 쓰러지는 애들 많아. 그런데 의료시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다른 대책 프로그램 다 있어.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깨끗해. 화장실이 매우 깨끗했다라는 거야. 샤워실도 깨끗하고. 이번에 제가 SNS에 봤는데 누가 화장실 문 열었다가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바로 문 닫고 그냥 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지금 수세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지금 전 세계에 수세식 아닌 거를 경험해본 사람이 얼마나 더구나 될까? 청소년들인데. 나는 경험해봤지. 아, 우리는 있죠. 나는 네. 경험해봤어. 네. 이번에 네. 나 몽골 갔다 왔는데 몽골에서도 네. 대초원에서 재래식으로 일을 봤어. 아니 경험해본 우리도 수세식이 아니면 피하게 되죠 이제. 피하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세계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장실이네요. 자, 그런데 왜 일본의 야마구치현의 키라라 하마하고 한국하고 달랐느냐? 여기는 무려 20년 동안 이미 레저 시설로 운영이 되어 왔던 곳이야. 심지어는 커다란 체육관도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일부러 그리고 올렸어, 땅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1.5m 정도 땅을 이제 뭐라고 하지? 이거 올리는 거를 그거를 해가지고 성토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없었다. 더위만 있었지. 그러니까 만족도가 97.7%가 나온 거지. 근데 한국은 이제 난리가 나는 해충 뭐 이거 난리가 났는데 무엇보다도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잼버리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같은 간척지라도 이름만 간척지지 여기는 준비가 가능한 입지였고 이 우리가 준비했던 새만금 간척지는 아예 입지로서는 불가능한 입지였다. 아까 얘기했잖아. 2021년부터 2022년에 간척을 했다고. 간척이 작년에 끝났어.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를 내가 얘기해 줄게. 물 한 번 드시고 하시죠. 자, 보고서가 있어. 네. 보고서가 있는데 2016년 7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네.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러니까 새만금이 유치하겠다 이럴 때 그때 얘기가 나온 거야. 그때 이런 얘기를 해. 8월 최고 기온이 36도의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16년에 예상을 해. 그리고 충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다. 충분한 그늘 휴식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전북이 이거 다 대책 있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한 거야. 매립도 다 못했는데. 그래서 1년에 2m가 자라는 그루나무를 심으려고 했대. 문제는 매립을 해가지고 염분이 너무 많은 거야. 나무가 못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일본에 거기는 나무가 20년 동안 이미 염분이 다 빠진 거지. 그러니까 나무도 막 있고 막 그랬는데 한국은 심는 족족 다 죽는 거야. 지금 김준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잔디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야 보리를 심으면 파래 보이니까 그걸로 퉁치고 가자라고 했던 정지영 회장님이 그거는 무려 그래도 60년대 일인데 지금은 2020년대인데 이 믿어지지가 않는 믿어지지가 않는 준비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회가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라면은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준비가 해야지. 지금 너무 짧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이게 기사를 보다 보니까 1,000억 원이 넘는 지금까지 예산, 잼버리 준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매립 이런 거 빼고도 잼버리 그쵸. 준비로만도. 그 1,000억 원이라는 게 좀 뭐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했거든요. 나 이제 이거 보면서 복장이 터졌어 일단.
자, 이거는 중앙일보 아니 조선일보? 이거는 조선일보가 썼나? 조선일보요? 뭐 그랬을 거야. 자, 어떻게 썼냐면은 일단은 1171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직위 인건비로만 740억을 썼대. 대단합니다. 740억 원을 무려. 근데 물론 이게 1년에 쓴 게 아니라 한 8년 정도, 6년 정도 쓴 거지. 그래도 6년 어쨌든 정도. 잼버리를 준비하라고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1,100억 70억인데 이 중에 740억이 인건비였다. 인건비였다. 네. 그리고 잼버리 행사의 필수 기반 시설에는 235억 원, 야영장에 129억 원, 그리고 활동장에 36억 원, 대집회장에 30억 원 정도 투입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이없이 많은 돈이냐면은 2015년 아까 전에 야마구치현 일본에서 열렸잖아. 그때 일본의 예산이 380억 원이었어. 그거보다 3배가 많아 지금. 도대체 이게 다 어디 간 거냐 그러면 이 돈이. 그런데 이거가 지금 여기저기 이제 줄줄이 샜고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잖아. 중앙일보가 또 단독을 했어. 자, 해외 출장만 99번에 갔대. 해외 출장을 당선 전, 당선 후 해가지고 당선이 이제 결정 전, 결정 후 해가지고 99번을 갔는데 뭐 거기에는 전북도가 한 54번 가고 뭐 부안군도 25번 가고 여가부도 가고 뭐 농림청도 가고 뭐 다 갔어. 하여간. 근데 어딜 갔느냐? 스위스를 갔대. 스위스는 잼버리를 개최한 역사가 없어 일단. 간척지도 없을 텐데. 미국에 9박 10일을 갔대. 부안군의 뭐 이렇게 주요 의원들, 도의원들이 9박 10일을 갔는데 그 개최한 데는 이틀 있었대. 그리고 나머지는 뉴욕 맨하탄, 자유의 여신상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다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잼버리가 파국을 치라니까 빨리 도시로 옮기자는 계획이 그 해외 시찰을 통해서 학습된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나 상암으로 옮긴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서울 지금 서울시 문자 받은 사람 있어 혹시?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문자 돌리고 있어. 1박에 15만 원 줄 테니까 애들 좀 재워주라고. 지금 문자 돌고 있어 지금. 못 봤어 지금 그거를? 네, 명동 거리에 스카우트 복장을 입은 애들이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와, 그래 지금 이런 지금 총체적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물어 질문을 해봐. 내가 다 얘기해줄게. 자, 제일 지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왜 이렇게밖에 행사 준비가 안 됐냐를 개탄을 하면서 자, 이 책임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져야 되는 거냐? 스카우트 연맹이냐? 전북도냐? 여가부냐? 뭐 컨트롤 타워가 도대체 누구였던 거냐? 뭐 이 질문, 그러니까 책임을 어쨌든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샀고 이 책임을 이제 어떻게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은 내 의견을 얘기할게. 자, 평창 올림픽을 얘기를 해볼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 국제 대회로 승인을 받았잖아. 평창 올림픽 유치는 누가 했어? 자랑스러운 이명박 각하가 했어. 네, 이명박 2011년에 각하. 프레젠테이션하고 그쵸, 그때 그쵸. 김연아도 가지 않았나? 그때 막 그렇죠. 가고 막 가서 막 그랬어. 했었죠, 예. 준비는 주로 누가 했어? 피응창 이렇게 했죠. 피응창 했고 준비는 어느 정부가 했어 주로? 다음 정부가 있죠. 주로 박근혜 정부가 네, 다 했어. 네네. 자, 개최는 누가 했어?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가 했는데 언제 했어? 2018년 2월에 했지. 네. 문재인 문재인 정부 정부 때. 2017년 5월에 들어오고 9개월 만에 했어. 네. 구조가 매우 비슷해. 구조가 매우 비슷해. 내가 그러면 질문 하나 던져볼게. 자, 평창 올림픽이 망했어. 완전 준비를 못해가지고 망했어. 누가 책임져야 돼? 문재인 정부가 져야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개최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정상적이야. 네. 뭐 보수 언론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어. 만약 망했으면은 네. 문재인 정부 너희가 박근혜 정부 옛날 전 정부 탓만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거지. 자, 잘했으면은 누가 제 징송받아?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받는 거야. 네.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이 국제 대회가 됐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영식에도 나와서 춤도 추고 막 지원위원회도 열고 다 했어. 장관들 다 가가지고 시찰도 했어. 자, 누가 책임져야 돼? 윤석열 정부가 져야죠. 윤석열 정부가 져야 돼. 자, 간척지 이런 거는 전 정부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지금 가디언지에 기사 봤지? 가디언지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여기 왜 떠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왜 떠납니까? 더러워서 못 있겠다. 더러워서. 똥냄새 나고 네. 샤워실가 더럽고 그래서 더러워서 못 있겠다라는 거야. 매점에서 1시간씩 줄 서고. 자, 화장실 만드는데 몇 개월 걸려? 금방이죠. 그건 사실. 3개월. 네. 길어도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어. 지금 이게 가장 문제는 더러워서 못 있겠다라는 사람이 천지였다라는 거야. 지금 프로그램이 문제였다라는 사람 별로 없어. 더우니까 이해해 사람들도. 그렇죠. 8월에 뭐 못 다- 씻고
똥 냄새 나고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 분들 쓰레기가 널브러져 쓰레기 있고. 널브러져 있고 매점 가려는데 1시간씩 줄 서야 되고 전기 안 들어오고 그늘 막 없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지. 아니 간척지 얘기도 문제가 있고 그거는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가 있지만은 이런 거는 이미 예상됐잖아. 6년 전부터 다 얘기 내오고 작년에도 지금 국감에서 계속 얘기 나왔잖아. 잘 된다며. 근데 이렇게 엉망이 됐으면 윤석열 정부가 공도 윤석열 정부가 과도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첫날 화제가 됐던 건데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참석, 물론 갑자기는 아니겠죠. 참석을 원래 하기로 했었겠죠. 한데 그 과정에서 6시간 정도 딜레이가 발생을 했고 대기가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 이제 온열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K-팝 홍보에 너무 열중 프로그램이 치중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뭔가 운영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게 아니냐 이 대회를 이런 지적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 개막식 날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쉽게 생각하지. 근데 나는 그거를 본질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 온열 환자 일본에서도 3,300명 나왔어. 한국에서도 이 정도 더우면 나올 수 있고 다만 소방 당국이 108명이 나왔어. 그날 개영식에서. 그런데 중단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중단이 안 되고 20분이나 지속됐다. 이거는 좀 이제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지. 대통령 오는데 여러 가지 경호를 또 신경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적을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은 왔으면은 잘해야지. 춤만 추고 가면 어떡해? 잘 못한 게 문제다. 잘 못한 게 문제지. 춤만 추지 말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었어야지. 지금 이제 해외 언론들을 보면 각국 부모들이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 말씀해주신 그런 거에 대해서 성토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정부 사과해야지. 지금 영국은 난리 났어, 지금. 영국은 4,500명. 4,500명. 미국은 1,700명. 지금 보낼 거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들이 제일 화가 났어. 영국은 옛날에 잼버리 때 옛날에 청소년이 한 명 사망한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스카우트 자체가 영국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긴 자부심이 있어. 영미권의 문화죠. 안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나는 사과해야 된다.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사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 우기면 되는데. 우기면 돼. 근데 이거는 전 세계가 알아봤어. 좀 거치게 하면 개쪽판 거야. 대한민국의 이 정도야. 그냥 똥 냄새 나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는? 자, 뭐 지난번에도 수업을 해보셨으니까 수업의 마무리는 언제나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입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총체적으로 지금 뭐 다 타임라인도 설명해 주시고 해주셨는데 책임도 짚어주시고 한국 사회에 던진 숙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한국이 고작 이 정도 나라였어? K-팝의 본고장 고작 이 정도야? 뭐 이런 기사들을 써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망할 때 그래 내가 너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랑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개선해서 여기서 그 다음 과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잼버리 실패가 한국 사회에 던져진 메시지 뭐라고 보십니까? 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도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스템이고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속되던 사업들이 잘 굴러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완벽하게 깨진 게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이 여야의 대치 국면, 정쟁 이런 것들이 점점 격화되는데 이게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난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막 이만큼은 있겠지.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다 연속성이 단절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해버려. 잼버리도 더 개판 쳐버려. 이게 나라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거의 숙제가 뭐냐면은 정치가 무엇을 하든 행정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응징을 해야 돼. 나는 내가 누구를 선동한다 또 이런 욕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어. 하지만은 이 정도로 개판을 쳤으면은 응징을 하고 잘잘못을 한 사람들은 다 책임져야지. 전북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잘잘못이 없을까?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요청드리면 여야 간의 정쟁의 어떤 갈등, 대립의 구도가 계속화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의 실패가 발생해도 이건 전 정부 때문이야. 이거는 왜 니네가 개최했는데 니네 책임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이 구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들어가도 뭔가 이 정파적인 이해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북도만 냅다 조지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엔
관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식 안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처리를 할 거야 라는 믿음도 사실 정쟁으로 갈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한국 사회가 요새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뭐 SNS에 도는 것처럼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책은 없어. 대책은 없다. 자, 한국은 뭐 이거 아주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미 약간 내리막길에 타고 있다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왜냐하면은 총체적으로 사회 총체적으로 사회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GDP가 지금 13위로 떨어졌잖아요. 10위에서. 그게 환율 요인이라고 하는데 왜 전 세계 국가에서 한국만 그렇게 환율 요인이 컸을까? 정말로 환율 요인이니까? 그가 지금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의 교육열도 높고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이제 잘해야 된다. 정말로. 이런 식의 어떤 반복은 안 된다라는 거가 이번에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응징을 하자. 응징을 해야 된다. 네.